2024년 7월 5일 이정훈입니다. 이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씨가 윤석열을 잡을 수 있다라는 문제를 놓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한 갈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는 쓸어담기 어렵네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다음 주 참석하겠다고 간다고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나토에 회의 가는 건 잘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쳐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듭 주문하는 바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씨한테 보냈다는 문자 보도는 이미 나왔습니다. 저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서 며칠을 조금 꾸물럭거렸는데 이제 제 의견을 좀 밝히겠습니다. 우선은 전후 과정을 보게 되면 CBS의 김규환 논설위원 실장이 CBS 라디오에서 7월 4일 날 밝혔죠. 그래봐요 어제네요. 네. 김경률 씨, 이제 이 모든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청래 포비아가 문제입니다. 한동훈 씨조차도 말빨에서는 정청래한테 밀립니다. 이 정청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재명보다 지금 우리 군을 다 뒤흔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 서울에서 강남 3구 다음으로 잘 산다고 하는 데가 마용성인데, 마포, 용산, 성동인데, 강남 3구에서는 항상 보수가 이기지만 마포에서는 지금 정청래가 계속 이겨오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죠. 국힘당에서. 아주 말 못하는 고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씨를 비대위원장에 앉힌다고 할 때 저는 사실 반대를 했었죠. 야, 벌써 한동훈 나오면 윤석열 한동훈 갈등은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한동훈을 내세우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는 대안도 없었고 마땅치 않았고 누굴 내세워도 지는 구도로 가는 거. 꼭 지난번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때 그때 당명이 새누리당인가요? 뭔 당인가요? 반기문으로 갔다가 황교안으로 갔다가 뭐로 이리 갔다가 다 안 되고 나중에 홍준표를 내세웠지만 범보수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는 또 단독으로 또 끝까지 하는 바람에 형편없이 문재인한테 권력을 갖다 줬는데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를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내세워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국민적 지지가 있는 한동훈을 내세웠는데 한동훈 씨가 구성한 비대위원 중에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말 못하는 김건희 여사라 그랬나요? 그 5글자를 말 못하는 게 문제다. 김건희 리스크를 6글자를 말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또 김경률 씨가 마리 앙뚜아네트에다가 김건희 여사를 비교했죠. 그래서 파문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청래 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포에다가 김경률을 박아서 정청래랑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 마리오 앙뚜아네트는 발언 때문에 파문이 크니까 김경률 씨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노렸던 정청래 제거도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대타로 하문경을 집어넣었는데 하문경은 운동권 소멸만 얘기하다가 형편없이 깨지고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된 거죠. 이 마리오 앙뚜아네 발언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쫓아가서 한동훈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네. 그때쯤에 그 마리오 앙뚜아네 발음이 있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장문의 문자를 여러 개 보낸 걸로 보여요. 보냈고 한동훈 씨가 받았는데 답변은 안 줬다. 근데 그 문자 내용은 내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김건희 한동훈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이 문자가 텔레그램으로 왔다 갔다 한 문자가 어떻게 언론에 포착이 되지?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한동훈 씨 측에서 이 문자를 공개한 거냐, 김건희 측에서 공개한 거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태도만으로 보게 되면 한동훈 씨는 자기가 공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캠프 측에서도 좀 당황해하는 거라는 게 좀 잡히는 거로 봐서는 그쪽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김건희 씨 측에서 이게 공개한 건가?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닌데 들리는 말로는 김건희 여사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동훈이가 저럴 수 있느냐 하고 누구한테 상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정치권 기자들 논설위원실장이죠. 실장 정도 하게 되면 정치인하고 많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흘러간 거 아니냐. 소스는 김건희 여사 측이다. 그러나 그거는 공개하려고 한 게 아닌데 상의하려고 한 건데 그거를 기자들한테 갖다 준 국회의원이 내지는 당직자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걸로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가 나왔는데 이 문자를 뭐 본 사람은 중간에 전달한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보낸 사람하고 뭐 어쨌든 이 논설위원실장도 재구성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는 이 문자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자기는 이해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문자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옳지 않지만은 그리고 대국민 사과하는 거는 대통령이 있고 하니까 공적인 라인으로 와야지 여사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자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상태였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공적인 통로로 강력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 여사의 문자가 왔기 때문에 이건 공적인 라인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익십, 읽고 씹었다. 답변하지 않았다. 익십이란 말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 보내놓고 답이 안 오면 뭐 그렇구나 뭐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그거 읽고 안 보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저는 뭐 대부분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네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게 공개됨으로 해서 한동훈하고 김건희 여사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윤한 갈등은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이제는 봉합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처음에 친해지긴 쉬워도 한번 틀어지고 나서 안 보면 그만인 관계가 있고 이제 평생 원망하면서 지내는 관계가 되죠. 예를 들면은 전두환 노태우 관계가 육사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가까웠지만은 그리고 6.29 선언을 전두환 대통령이 하게 해서 노태우 대통령을 단속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는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를 열어서 전두환을 단죄하려고 했고 그 단죄를 또 전두환 씨가 받아들이죠. 아 그래 내가 해줄게. 너를 위해서라면 그래 백단사도 가줄게. 그렇게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는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다가 이제 전노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죠. 나중에 두 사람이 김영삼 정권 때 12.12 사건 관련으로 같이 피고인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틀어져 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수습이 안 됩니다. 다만 노태우 대통령도 나이가 많아져 갖고 치매 상태에 걸려 있고 전두환 대통령도 반치매 상태일 때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오랜 친구였던 노태우를 거론하면서 약간의 정을 보였다.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죠. 이제 윤한 갈등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 다 힘을 잃고 했을 때 그래도 옛날엔 친했는데 하고 회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완전히 깨어진 유리 그릇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이재명이 덤벼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막죠. 그런데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돼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서로 의심을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거고. 그러니까 불편해질 거고 의견이 달리면은 다툴 거고. 그러면 레임덕은 한동훈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총선 전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공식화되는 거죠.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안 된다면 그러면 국힘당에서 야당으로 나와서 당내 야당으로 나와서 뭐라고 떠들 때마다 윤석열을 부딪힘이 오는 거죠. 당대표보다는 부딪힘이 적겠지만 이제 완전히 결별이 되는 거겠죠.
당대표가 되면은 이건 뭐 당대표니까 결별할 수도 없고 억지 춘향식으로 만나는데 뭐라 그럴까? 자식 때문에 이혼을 공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부부처럼 참, 네. 뭐 국민들은, 당원들은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해라라고 하지만, 시원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신뢰는, 한번 깨어진 신뢰는 회복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대통령이 다음 주, 하와이에 갔다가 워싱턴에 가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는 걸 이렇게 급박하게 발표하는 거는 뭐 안보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급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대통령이 외유를 갔다가 몇 차례 문제가 됐는데 이걸 만든 거는 대통령이 매우 힘들다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가긴 가야 되죠. 북한과 러시아 짝짝꿍을 지켜볼 수도 없죠. 한국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백업하는 게 미국의 이제 몇 개 전투 사령부 중에, 통합전투 사령부 중에 하나가 인도태평양사인데 거기 방문했다가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나토 정상들도 만나고, 나토 국가 외에도 인도태평양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도 가니까 이 네 나라, 요거는 나토 플러스 IP, 인도태평양 4라 그러죠. 갑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북한하고 짝짝꿍이 돼 있는데 이걸 깨야죠. 네, 저는 잘 간다고 봅니다. 잘 간다고 보는데 윤 대통령이 갔다 오셔갖고 북한을 두들겨 패야 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마리아 호, 마가렛 홍가 뭐 세 척의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기 나르고 있는데 그 선박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러시아 제재를 한국이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박을 운영하는 선원 이름을 국가정보원이 어떻게든 모아갖고 와서 이러이러한 러시아 사람들은 제재하겠다. 대한민국 사법망에 걸리면 너희는 골로 간다.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동맹을 맺도록 주선했던 푸틴, 러시아 외교부 장관, 러시아 국방부 장관, 실무자 이름 쫙 하면서 대러시아 제재, 실무자들까지 SVR, 러시아 해외 공작하는 해외정보부 요원들 쫙 하면서 제재 인물로 발표해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 주한 대사를 쫓아내야 돼요. 추방하라 이거야. 대국의 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 타격을 못하는데 선빵 때리라 이거야. 이미 선빵 때릴 것도 없이 이미 북한하고 러시아가 상호방해 조약하면서 한국에 선방 맞은 겁니다. 이 장진호 안보실장 참 무능하고 유약합니다. 김태효 씨가 실세인데 추진해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그 능력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국내 정치 문제가 계속 커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러시아를 치고 지금 북한이 현무 폭급 미사일을 개발했다라고 선언했는데 그 미사일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국가정보원이 추적하기 위해서 지금 조태용 안보국정원장 불러갖고 뭐 하냐고, 북한이 이러도록 가만두냐고, 그리고 이 미사일 개발자가 누군지,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인이 누군지 해서 그 자들을 제재한다라고 하면서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이 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비밀명령을 내려서 일종의 사형 선고, 사살 명령을 내려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유난 갈등이 자꾸 부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겁니다. 제가 거듭해서 북러 짝짝꿍을 좌시하지 말고, 지금 윤 대통령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우리는 뭐 핵무장하지 않겠다, 북러 밀착에 대해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에서 우리는 1년이면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은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겠다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우리 김태효 차장하고 대통령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나마 해왔던 게 외교 안보였는데 여기서마저 실패를 한 게 북러 짝짝꿍인데 그걸 좌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도 참 김병률이가 나서갖고 잡으라고 하는 정청래는 안 잡고
김건희 여사를 잡아버리는 이런 비참한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 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총선을 잘 치르자고 한 세력이 가장 큰 적 정청래를 잡지 못하고 김건희 리스크를 꺼내면서 내부 문제부터 들어와 버렸거든요. 여기서부터 엉켜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갈등이잖아요. 제가 몇 차례 갈등 해결법을 만들어 제시했지 않습니까? 갈등을 해결하려고 덤비면은 이게 흙탕물에서 흙을 제거하겠다고 막 손을 휘저으면 흙이 더 떠갖고 갈등만 커져요. 갈등은 가만 냅두는 거야. 다른 일 하라고. 그럼 그 사이 흙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말구름만 꺼내면서 어떻게 정리하는 거지. 갈등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갈등의 정도를 10% 이하로 줄여야지 건들면 건들수록 50%, 60%, 100%가 커지는 겁니다. 다른 적을 치라 이겁니다. 러시아를 잡고, 러시아 별거 아닙니다. 핵 가지고 있다는 거 외에는. 근데 핵을 못 써요. 북한도 러시아도 그렇고 핵을 못 씁니다. 북한 때리라니까. 우리 7군단 풀어서 때리고 7기동함대 풀어갖고 북한 수역으로 우리 함대 올리고 우리 잠수함 사령부 풀어갖고 북한의 김군옥 잠수함 격침시켜버리라니까. 제가 과격한 말인데 그런 의지를 갖고 하라 이거예요. 유난 갈등을 이제 풀라고 많은 요구를 할 텐데 갈등 해결 안 된다. 이거는 조용히 둘래면 안보에서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안보면에서 처한 위치가 뭔가 하면요. 이명박하고 비슷해요. 천안함 깨져. 연평도 깨져. 근데 뭐 응전도 못하고 완전히 병신됐잖아요 그때. 그러다가 뭐가 납니까? 시아펙스온가 아덴만에서 우리 상선이 소말리아 해적한테까지 납치가 됩니다. 야, 북한도 우습게 보니까 해적까지 된대요. 그때 거기에 가 있던 제 배 이름을 잊어먹었다. 우리 KDX-2 함정에서 거기에 우리 UDT 대원들이 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결국 작전을 했죠. 그때 해군 우리 전투함도 작전했지만 UDT의 최고의 저격수가 M60 갖고 배에서 제일 높은 데를 마스트라 그러죠. 거기에 올라가서 두루룩 쏴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헬기 한 대를 항상 태울 수 있는데 헬기를 띄워서 거기서 M60 걸고 최고의 저격수가 위협 사격을 하는 거죠. 배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쏘면 배도 흔들리잖아요. 저는 항공모함도 타본 항공모함도 이거 내리니까 되게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배 위에 제일 높은 데 올라가면 저는 제가 타본 것 중에 아주 호화 유람선도 타봤습니다. 그것도 배 안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가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배 흔들려요. 거기서 총 쏘면 잘 안 맞습니다. 헬기에서 쏘면 잘 안 맞아요. 그렇게 위협하는 사격하는 동안에 인도양에서 우리 UDT 대원들은 고공보트 타고 쫙 배 위에 올라타면서 들어가면서 잡았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석혜균 선장이 총 맞은 상태인데 그걸 구해내고 하면서 비로소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붕괴되는 위기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계속 위기인데 북한과 러시아를 때려야만 그게 아덴만 여명작전처럼 될 것이다. 요거를 좀 우리 안보실하고 대통령실에서 나토에 갔다 오면서 준비를 꼭 했으면 하는 바람. 감사합니다.